네,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안정적인 상승세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인데요. 메가사이클 시장의 트렌드 분석하고 종목 탐색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노이즈는 있지만 시장은 강한 상승세입니다. 코스닥은 네 자리가 좀 아직 익숙지가 않아요. 그죠? 계속 세 자리에 있다가. 이슈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오늘 차장님과 나눌 주제는요. 네, 정부가 이제 신규 원전 2기를 계획대로 그대로 이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그 영향을 별로 못 봤더니만 오늘 원전주가 다시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흐름들이 원전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동안 이제 탈원전 쪽이었던 독일마저도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좀 얘기를 한 만큼, 결국 원전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가파르다고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신한울 이제 원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 이제 원전에 대한 스탠스가 이제 바뀌어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에 따른 에너지 확보 쪽에 이제 분위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제 젠슨왕 대표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도 이제 굉장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AI 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에서 이제 풀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O 같은 이제 그런 SMR 쪽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쏠리게 되면서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하나둘씩 이제 원전 관련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빠른 태세로 이제 전환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이제 원전주들에게 좀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건 이제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AI에 필요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원전도 필요한 상황들인데, 그럼 이제 원전 관련주,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 관심주 여쭤보기 전에 네. 전력 쪽은 어때요? 전력이나 설비 이런 쪽도 필요한데 그쪽도 보면 효성중공업 정도는 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약간 조정인 것 같아요. 네. 네, 결국에는 11월부터 이제 AI 버블런 이슈가 나오기는 해왔었지만은 결국 지난주에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 나왔던 게 되게 본격적으로 전력과 전선 그리고 에너지 그 원전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나왔고 이제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도 이제 실적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28년 이후 결국 29년, 30년 이후까지 전력이 굉장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노후화된 설비가 계속 교체 수요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미국만의 문제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유럽 쪽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물론 이따가 LS 일렉트릭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마 올해나 내년에 더 추가적인 수준 물량들이 계속 뒷받침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그게 자꾸 요즘에 이제 쿠퍼 가격인 이제 구리 가격이죠.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게 되면서 그 효과를 좀 고스란히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효성중공업 정도가 강했고 나머지는 조정이었는데 실적 모멘텀으로 오늘 LS 일렉트릭이 9%, HD 현대일렉트릭이 현재 4%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 전력기기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투자 전략 또 차장님의 관심주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저는 이제 두산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좀 봐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8만 원 선을 굉장히 한 6개월 정도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나 한수원이나 지금 유럽 쪽은 본격적인 입찰 이슈들이 거의 하반기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당장에 사실 대형 원전을 지어봐야 14년, 18년 뒤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빠르게 SMR 쪽에 대한 소진 모멘텀. 이제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작년에 이제 그 두산 밖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차입금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걸 이제 창원 공장을 통해서 SMR 이제 착공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미 뉴스케일 파워나 두크 에너지와 같은 미국 이제 SMR 기업과 사실 본격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사실 컨센 자체가 한 14조 원 수주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4분기 때 이제 두코바니와 테슬라 향 쪽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대한 수요가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그 GE 베로나 이제 1위 가스터빈 회사죠. 이 회사가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컨커런스 하겠지만은 지난 분기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은 유틸리티 업체 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나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빅테크 업체들의 수주가 굉장히 과시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테슬라 쪽에 5개 정도의 추가 가스터빈이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컨센보다 이상의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력도 좋고 전선도 좋지만은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 개인적으로 수주의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에빌이죠. 줄여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중에 이제 대장주죠. 핵심주이죠. 예. 가장 중심적인 종목을 꼽으셨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 반도체인데요. 사실은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관세 다시 25% 복원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자동차만 헤드라인으로 꼽혔지만 자동차만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네. 전 품목 다 하겠다는 거였는데 자동차가 이제 제일 영향이 크다 보니까 하락했다가 이제 거의 밀어 올렸고요. 이 부분에서는 뭐 반도체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반도체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제 관세 뭐 이런 얘기가 좀 그 상무장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글로벌 이슈들은 국내 반도체 투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네, 뭐 최근에 뭐 러트리 상무부 장관이 뭐 100%까지 관세 올리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효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은 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느 정도 한 60% 정도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반도체 관세를 올린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미국에 추가 공장을 짓고 있지만은 그건 이제 해봐야 이제 한 3년 뒤, 4년 뒤입니다. 그러면은 그 메가팹 자체는 이미 시기가 좀 굉장히 늦다라고 보이고 있으면 그럼 삼성자와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어느 정도 HBM이죠. HBM을 사서 GPU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스타게이트 쪽에 대한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결국 그게 고스란히 빅테크 업체가 다 떠나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 100% 관세를 올리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관세 영향은 저는 생각보다 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이제 KB에서 주가가 사실 뭐 7만 전자, 8만 전자 할 때부터 계속 높게 봤고요. 24만으로 오늘 국내 증권사 가운데 아마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삼성도 20만 원 올렸고 오늘 KB는 2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견조한데 하이닉스가 사실 좀 처졌잖아요. 어제도 약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상대적 강세로 5%나 가고 있거든요. 그 의미 또 투탑에 대한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유독 좀 강한 모습은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HBM3 12단 반도체를 단독 공급하기로 되게 되면서 아마 또 실적에 대한 좀 우상향이 아마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20조 원이 나왔죠. 지금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릿 컨센 자체가 지금 21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6조 17조 원 얘기를 했다가 물론 그 이유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하겠지만 이미 Q는 정해져 있죠. 이미 예약 물량은 완판입니다. 대신에 P 가격이 굉장히 급격하게 계속 꾸준하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상향 속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실적에서 굉장히 좀 주요 있게 이제 봐야 될 거는 일단 낸드 쪽이죠. 최근 낸드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3분기 때 그 흑자 전환에 가까운 정도 실적이었지만 이게 여기서도 실적이 굉장히 크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어제도 전선환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하반기에 특히 게임용 쪽에 들어가는 RTX 그래픽 카드를 잠정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이나 삼성전자나 폭발적인 수요가 더 가격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뭐 두 개를 갈라치기 한다기보다 이제 같이 성장하는 시장이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좋다. 네, 네. 이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방송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두 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소위 무슨 뭐 대체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업황이 져서 같이 가는 거고요. 자, 소부장 얘기를 해서 반도체 얘기를 넘어갈 텐데 그동안은 사실 투톱만 갖고 소부장이 약했잖아요, 그죠? 네. 굳이 소부장 안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네.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 쪽으로 확 쏠려가면서 코스닥의 강세 흐름이 어제 나타났고 이게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와서 소부장에 대한
판단,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유독 강한 것들이 이제 특히 SK 하이닉스 이제 소부장 움직임이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네. 넥스틴이나 뭐 DI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아마 내일 모레 하이닉스 콩쿠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새로운 이제 정설에 대한 이게 얘기들, 그동안 뭐 영인 클래스도 얘기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꾸준히 뭐 우리가 ADR 발행 이슈도 있었고 이제 금산 분리 이제 완화에 대한 규제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지금 SK 스퀘어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증설에 대한 확장, 그러면서 이제 그런 패키징 쪽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아마 최근에 이제 낸드 라인 쪽이 좀 디램 쪽으로 라인을 더 전환시키는 과정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삼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특히 보통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반기보다는 특히 상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어느 정도 물량을 받으면서 상반기에 반영되는 모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일단은 하나 마이크론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 업체 가운데서 괜찮게 보시는 기업들이 몇 개를 이제 골라 주셨습니다. 소부장도 같이 가야죠, 그죠? 너무 이제 반도체 투턴만 가고 격차가 심했습니다. 다음 주제 부지런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그렇죠? 고민이 조금 있었죠. 사실은 뭐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서 조정을 좀 거치는 자리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가 왜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차장님께 물어보면 트럼프도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면 몰라. 어쨌든 이게 자동차에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들, 또 이게 한다는 건 아니고 또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뉴스 좀 해석해 주세요. 네, 결국에는 시간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7월이나 10월 달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3,500억 달러 이제 수준이죠. 대미 투자 네. 방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조선 산업에 대한 뭐 기술 이전 부분, 그리고 뭐 LNG에 대한 뭐 매입 효과, 이게 복합적으로 있었던 건데, 뭐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국회 이제 비준이 이제 지연되게 되면서 왜 빨리 좀 실행을 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구윤처 이제 부처님도 빠르게 지금 이제 미팅을 오늘 오후쯤에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현대차가 한 4% 정도 빠졌다가 뭐 양전했다가 거의 보합까지 움직이는 모습인데, 결국은 시간 차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25%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금액은 큽니다. 이게 관세 부담 자체가 현대차가 5조, 이게 기아차가 한 4조 정도입니다. 근데 원래 15%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2조, 3조로 굉장히 크게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12월부터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전통 OEM 업체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도요타나 폭스바겐, BMW가 이제 피어grup을 많이 짰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버슨 다이내믹스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로봇 밸류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쪽으로 피어grup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급등을 해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성장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만약에 현장에서 로봇이 들어간다? 제일 중요한 건 생산 원가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생산 원가가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가 현대차의 3년 뒤, 5년 뒤에 대한 실적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반영치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관세보다도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그게 어느 정도 현대차의 모멘텀이 좀 부각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트럼프의 이제 메시지는 예측해보면 이런 거죠. 한국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니 지켜보겠다. 일단 없던 걸로 하겠다. 그죠? 이런 포지션으로. 한국의 의회 구조가 지금 뭐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그죠? 네. 뭐 절차의 문제지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사실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 자체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뭐 어쨌든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적 모멘텀을 지나서 여전히 로봇 모멘텀으로 갈 수 있겠는가? 간다면 조정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이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확실히 지금 이제 현실성이 굉장히 좀 있는 모습이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서 뭐 HL 만도나 뭐 현대 오토백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최근에 뭐 여러 목표가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의 뭐 전기차 판매나 뭐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에 따라서 추후에 15%를 가정을 하게 되면 환급 금액도 추후에 받겠죠. 그에 대한 뭐 일회성 비용도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로봇 성장 모멘텀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또 관련 이슈도 좀 부각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거는 결국 지주회사 전환이 좀 아마 조금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정시 나올 때마다 매수 입장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현대차가 워낙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지만 정통 OEM 업체에서 완전히 이제 구조 자체가 바뀌어진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움직이다가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플러스 현대차 플러스 현대 부품사 가운데 그래도 선호죠. 1+1으로 현대차 플러스 부품사 가운데는 어디를 좋게 보세요? HL 만도를 확실하게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뭐 그동안 뭐 NG 사업부나 뭐 여러 가지도 있긴 했지만은 이번에 11월쯤에 CEO 그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었죠. 그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28년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 모드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시기가 남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HL 만도도 기존 부품 회사에서 이제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 이고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밸류체인 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포사 쪽으로는 HL 만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그 부품 밸류체인 가운데 사실 현대차 그룹 가운데 하나를 꼽으시지 않을까 했는데 뭐 반개긴 합니다만 그렇죠. HL 만도를 부품주 주목하셨고요. 자동차 이슈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장님 관심주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두산입니다. 이게 뭐 두산 에너빌티랑 다른 거죠. 이제 지주사의 이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은 엔비디아 CCL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분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 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 원래 이제 대만에 있는 이제 CCL 업체도 이제 컬 테스트 여부가 있었지만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독점 공급을 하는 좀 상황이다 보면은 올해부터는 그 월 평균당 대략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게 꾸준히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사실 올해 뭐 1조까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단순하게 월 평균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7천억, 8천억까지 매출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SK 실트론입니다. 지금 예전부터 두산과 이제 SK 실트론 인수위 여부가 있는 좀 상황이고 그 자금 이제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산은 여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 워낙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웨이퍼 업체인 SK 실트론 인수가 두산에 새로운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두산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 CCL이나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새로운 지주회사 뭐 전환으로서 두산 로보틱스 PRS 계약입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월말부터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PRS 계약에 따라서 주가에 따라서 평가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만으로도 그냥 한 4천억 정도에 대한 평가이익을 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뭐 이제 4분기 실적은 CCL, 1분기 실적은 두산 로보틱스에 따른 평가이익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트론 인수가 처음에는 좀 부담으로 시장에서 여겼거든요.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돼가면서 긍정적으로 갑니다. 89만 9천 원 지금 주가 나오는데요. 대략 뭐 타겟 플라이스는 어느 정도 또 업계에서는 TP를 어느 정도 내고 있나요? 네, 오늘 DS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오늘 목표가를 145에서 168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와, 예. 뭐 대부분의 지금 뭐 KB증권이나 다른 증권사들도 한 140만 원 정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적어도 140에서 160 이 밴드 라인대에서는 충분히 타겟 프라이스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가사이클 시장의 핵심 이슈들과 함께 관심 종목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이화진 차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